안녕하세요. 반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통입니다. 자, 오늘 일단 시황을 먼저 좀 보면 미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미증시는 그냥 뭐 보합 정도에서 끝났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잘 나왔고요. 뭐 클라우드, 뭐 요쪽에 이제 빅데이터라든가 요런 쪽에 이제 좀 실적이 잘 나온 부분들이 있어서 요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증시에 어떻게 반영이 될까라는 부분들을 기대를 했었는데 별 반응이 없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S&P 500에 이제 편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면서 4분기 연속 흑자 뭐 이게 발표가 됐죠. 이게 뭐 코로나 때나 뭐 그때 폭락이 막 진행되고 했을 때 보면 막 200불까지 빠졌었는데 지금 이제 1500불을 넘어가 있죠. 요때까지만 해도 뭐 공매도가 거의 반 죽여놨다가 공매도가 결국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공매도가 거꾸로 작살나는 그런 흐름들이 이제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은 조금 이제 해보고 싶은데 그렇다 보면 이제 내용이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요 정도 해서 테슬라가 이제 뭐 이런 호실적들을 발표하고 뭐하고 하면서 이런저런 기대감이 붙으면서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 섹터 흐름도 좋을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자, 한국 증시는 아무것도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한국 증시는 뭘 반영을 했냐? 자, 투기 자금이 어마무시하게 시장을 끌고 가고 있다라고 이런 부분들이 좀 보여졌어요. 오늘 이제 중국 증시도 밀리는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하면서 이제 조정이 들어오는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하면서 굉장히 좀 많이 빠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포인트가 있는 흐름이었어요. 그런데 거의 뭐 투기 세력이 좀 끌고 갔고 투기 자금이 끌고 갔다라고 이제 오늘 장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제 하락폭이 조금 어느 정도 있었고요. 한 마이너스 1% 왔다 갔다 하는 조금 이제 약한 흐름이었는데 하락 종목 수가 2배 이상 많았죠.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2배 이상 많았다라는 거는 굉장히 약한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거에 비해서는 지수가 덜 빠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완전히 왜곡 흐름이었습니다. 어저께랑 이제 비슷하게 이제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자, 상승 마감을 했는데 상승폭도 꽤 나왔어요. 그런데 하락 종목수가 2배 이상 많아요.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볼 거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수 왜곡이 어저께 오늘 이어서 지금 심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오늘 상한가 종목이 15개 정도 박혔는데 대부분 다 코로나 이슈예요. 코로나 뭐 치료제, 뭐 백신, 그리고 또 바이오 쪽에 뭐 치매 이슈, 이런 것들이 붙어있는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의 이제 상한가 막 이렇게 끄집어내면서 하락 종목들이 이렇게 많았다라는 걸 이제 해석을 해보면, 또 시총 상위 기업들도 그렇게 뭐 많이 강하다라고도 또 보기도 좀 애매한, 시젠 같은 종목도 강하고 했으니까 알테오젠, 시젠 같은 기업이 기존에 있는 바이오 대장주들이 강한 흐름이 만들어내면서 거의 뭐 쏠림 현상이 극에 달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흐름들은 뭐냐면 이제 지금 따라잡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오르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던 사람들이 가진 거 팔고 이쪽으로 따라잡고 있는 흐름들이 보여진다라는 거죠. 이거는 또 이제 반대로 해석해보면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폭탄 돌리기가 시작이 되었다. 굉장히 위험한 구간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뭐 코로나 치료제라든가 백신이라든가 뭐 이런 테마가 붙어있는 바이오 섹터는 바이오 쪽은 굉장히 위험 신호가 보여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신라젠, 그리고 뭐 HLB, 이런 게 이제 고점에서 꼭지에서 보여줬던 신호들이 붙고 있는데 더 과열이 심해지고 있어요. 신라젠, HLB 뭐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던 것보다 과열 신호가 더 크게 보여주고 있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런 과열 신호는 결국은 메워지게 됩니다. 여기서 100%가 더 가든 200%가 더 가든 이제 더 갔다가 무너지게 되면 이건 이제 처참한 구간까지 박살나는 흐름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지금부터는 거의 뭐 빠지면 이 테마에 엮여있는 종목들은 90% 이상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90%에서 95%까지도 빠질 수 있다. 뭐 신풍제약 이런 것들은. 그게 이제 뭐 6개월 만에 뭐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고
뭐 3년, 10년 이렇게 긴 기간 동안에 장기적으로 빠질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경계를 하고 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액기업들은 오히려 또 밸류 매력이 조금 늘어나는 그런 포인트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시장에 만약에 조정이 한번 들어온다 그러면 지금 소외되어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매물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쏠림이 과해지고 있으면서. 그러면 상대적으로 밸류 매력이 굉장히 좀 커지는 구간들이 만들 수가 있다. 조정이 좀 진행되면 같이 빠질 거니까요. 소외되어 있다고 안 빠지지 않습니다. 덜 빠지는 거지. 그리고 반대로 쏠림이 조정이 들어오는 구간에도 쏠림이 과해지게 되면 소외되어 있는 기업들이 더 많이 빠질 수도 있어요. 기존에 강했던 기업들이 이제 물타기 들어가고 하면서 이제 하락을 좀 방어를 해주고 소외되어 있던 기업들은 투매가 나오면서 더 많이 빠질 수가 있어요. 실망 매물이 붙으면서. 그렇게 되면 밸류 매력이 굉장히 커지겠죠. 정말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조정 흐름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확실히 시장은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과열 구간에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코스피 관련된 기업들은 코스피에서 이제 가치를 물고 있는 밸류를 물고 있는 기업들은 흔히 말해서 뭐 시크니컬 또 자산주들 뭐 이런 기업들은 밸류 매력이 점점 쌓여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반대 포지션이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리밸런싱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야 할 거냐, 뭐 언택트에서 컨택트로 이동이니 최근에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고 뭐하고 하고 있는데 당장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포지션들을 어떻게 대응을 해서 포트 정비를 어떻게 해나갈지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앞으로 1, 2년 후에 수익률에는 좀 많이 차이를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회원방송에서 이제 매주 풀어서 좀 자세히 설명해 보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2020년 7월 22일 수요일날 이제 제작을 했던 영상이고요. 자, 변동성을 견디는 연습을 하자. 장기 투자에 대한 이해. 장기 투자라는 걸 왜 해야 될까? 라는 부분에 대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다산네트웍스 118% 수익 인증해주신 회원분이 계셔서 그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이제 좀 정리를 해보고 할게요. 알찬나님이 수익 인증 해주셨고요. 보니까 매수 단가가 4,200원, 이제 뭐 매도 체결가가 9,300원 정도 되는데 지금 이제 한 12,000원 정도 올라와 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한 200% 수익권 정도 왔겠네요. 이제 다산네트웍스는 지금 제가 보는 적정 가치는 한 22,000원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업사이드가 크게 진행이 될 가능성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어디까지 갈지는 몰라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도 조정이 좀 들어오고 뭐하고 하면 저는 편입 사인을 낼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많이 올라가 있는 구간에서 따라서 이제 매수 사인을 내긴 애매하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내리지 말고 자, 분할 매도 포지션을 잡아 가더라도 자, 보유를 해보세요. 그리고 피오나님도 이제 수익 인증을 해주셨는데 여기 보시면 3월 30일 날 이제 매수를 했어요. 2018년도에. 자, 매수가가 6,027원이었는데 11,000 얼마까지 갔다가 98%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밀려서 8월달에 이제 폭락이 있었죠. 19년도 8월달 일본 수출 규제 뭐 이런 폭락이 있었죠. 원점까지 돌아온 다음에 2020년도에 3월달에 마이너스 40%까지 하락을 했다. 그래서 이런 플러스 100% 가까운 경험에서 이제 마이너스 40%로 돌아서는 경험을 하니까 이제 100%니까 낼름 팔았다. 뭐 그런 코멘트예요. 금일 12,100원으로 100% 떨어질 때 바로 절반 매도하고 절반 수익 실현하였습니다. 예전에 기억이 남아있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절반 매도했습니다. 흐흐흐 수익 감사드립니다. 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2019년도 8월달에 있는 폭락하고 2020년도 3월에 있었던 폭락은 이거는 특별한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변동성에 대한 기억을 너무 집중해서 하는 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투자에. 그냥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수익이 200% 300% 갔다가 마이너스가 가는 것도 경험을 하게 되는 거고 투자를 하다 보면 마이너스 뭐 70% 80%에 있다가 플러스 100% 200%까지 올라가는 것도 경험을 하게 되고 여러가지 경험들이 다 이제 복합돼서 만들어져도 결국은 손실은 마이너스 100으로 한정이 돼 있고요. 자, 수익은 무한대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매수하고 매도를 할 때 어떤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매수 고민을 할 때는 항상 싸게 사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지금 업황이 좋아 보이고 업사이드가 많이 보이고 뭐하고 한다 그래도 항상 조정을 기다려요. 더 비싸게 사더라도 조정을 기다립니다. 이제 올라가고 있는 국면에서 에지가 나면 타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 싸게 사기 위해서. 그리고 항상 보면 시장에는 저렴하고 싼 기업들이 존재해요. 거의 진짜 버블의 극단에 가 있는 경우에도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포지션들을 많이 취하면 싸게만 사려다 보면 소외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을 하게 되면 매수를 해나가는 포지션에서 항상 소외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매도를 해나가는 포지션에서는 욕심이 껴요. 보통 이슈가 많이 붙고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팔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이 욕심을 자제하면서 이제 매도 포지션을 보는 거예요. 매도를 어떻게 할 거냐, 이 기준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잡을 거냐. 저는 이제 적정 가치를 놓고, 제가 판단하는 적정 가치는 지금 가치가 아니고 자, 2, 3년 후의 가치를 놓고 항상 적정 가치를 산출합니다. 자, 미래 가치를 놓고 적정 가치를 산출하는 거예요. 현재 가치를 놓고 적정 가치를 산출하게 되면 오류에 빠져요. 자, 현재에 나와 있는 숫자는 항상 과거 지표가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할 때는 항상 미래 지표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대입을 해서 어떤 판단 기준을 내리는 게 효율적이고 확률적으로도 높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을 잡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서 있는 변동성이라는 거는 자, 무시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무시한다라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쉽지 않죠. 인간은 감정적인 동물이고 심리적으로 막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심리적으로 변동성만 바라보고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걸 바라보게 되면 절대 투자라는 거를 합리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투자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면 당연히 장기 투자가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중간에 있는 변동성들은 견뎌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결국 피오너님은 자, 이 2% 수익을 더 내기 위해서 2% 수익을 더 내기 위해서 2년이라는 시간을 더 투자를 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종목들은 뭐 한 달 만에도 수익을 주는 거고, 어떤 종목들은 뭐 2, 3년이 걸리기도 하는 거고, 어떤 종목들은 뭐 두세 달 만에 수익을 주고 6개월 만에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합쳐져서 계좌 수익률이라는 건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어떤 하나의 수익으로 어떻게 뭐 한 방에 끝내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이제 오류에 빠지고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중간에 결국은 6,000원에 사서 12,000원에 판 거예요. 그쵸? 6,000원에 사서 12,000원에 팔았는데 98%까지 올라갔다 마이너스 40%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12,000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과정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대응을 안 했잖아요. 그냥 결국은 남는 거는 뭐예요? 6,000원에 사서 12,000원에 판 거예요. 6,000원에 사서 12,000원에 줄인 거예요. 절반. 자, 이걸 기다렸는데 안 왔기 때문에 98%에서 멈췄든 99%에서 멈췄든 안 왔기 때문에 그냥 보유하는 거죠. 그냥 보유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40%까지 빠지면 이때 당시에 심리가 어떻겠어요? 아, 그때 팔걸.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초보적인 실수예요. 투자를 할 때. 그 이유를 딱 보고 보면 뭐 2020년도 3월 달에 코로나라는 폭락이 있을 때 안 빠진 게 어딨어요. 다 빠졌지. 다 폭락이 나왔지. 그러니까 이 기업이 어떤 잘못된 무슨 뭐가 있어갖고 빠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 2019년도 8월 달에 폭락이 올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폭락이라는 건 항상 시장 전체가 공포에 휩싸여가지고 많이 빠지는 걸 폭락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구간에는 항상 좋은 기회인데 이 기업이 주가가 빠진다고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엘랜드님이 이제 처음으로 수익 인증을 해주셨어요. 자, 첫 경험 축하드리고요. 항상 이런 첫 경험에 대한 이제 인증을 해주시고 하는 회원분들이 계시면 회원분들도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찍어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이제 응원을 하고 하는 게 커뮤니티지. 그래서 다 같이 잘 되자고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서로 으쌰으쌰 해가지고 회원분들 전부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익 챙기신 회원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수익을 챙기실 모든 회원분들도 축하드려요. 이게 7월 7일날 이제 인증이 좀 올라왔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 또 수익 조금 더 주가가 좀 더 올라오면서 인증해 주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요걸 보면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요 빨간 구간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이제 뭐 10,000원 넘어서 한번 왔다가 다시 이제 조정을 크게 받았다가 이제 다시 움직이고 있는데, 자, 이런 변동성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추천했던 이런 자리들은 보면은 대충 5,000원에서 이제 한 7,000원 구간대인 것 같아요. 추천했던 자리들이.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12,000원을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제가 보는 이제 다산네트웍스라는 기업의 적정 가치는 한 22,000원 정도 돼요. 지금 현재는. 근데 업사이드가 나오게 되면 적정 가치는 당연히 올라갈 수 있겠죠. 자, 2000년에 이제 성장을 했던 버블 구간을 이제 저는 넘어갈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상장을 딱 했을 때 항상 상장을 하면 거의 마이너스 70%에서 90%는 빠진다고 제가 코멘트 드렸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주 미래에 있는 가치까지 반영을 해가지고 장이 좋거나 업황이 좋을 때 보통 상장을 해요. 최근에 상장하는 기업들을 보면 어때요? 다 바이오 아니면 2차전지죠. 대부분의 이제 흥행을 하고 상장하는 기업들이 이런 기업들이 상장을 한단 말이에요. 자, 상장을 할 때 붙이는 게 뭐예요? 상장을 할 때, 자, 예를 들어 바이오 기업이 퍼가 100배다. 뭐 PER이 100배다. 어떤 기업은 뭐 40배고 뭐 이렇게 되면 제일 높은 애를 이제 붙여가지고 그 가격을 맞춰갖고 상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려고 노력을 한다고요. 비싸게 상장하려는 노력을 해요. 그래야 공모 금액이 많이 이제 모이고 자본 확보를 많이 할 수가 있으니까. 자, 투자금을 많이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노력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보통 상장을 하면 99%는 비싸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장 기업들은, 자, 밸류 체크가 되지 않는 기업들은 가끔 이제 공모를 일부러 많이 안 받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이제 상장을 많이 비싸지 않은 구간에서 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없지 않아요. 그런 기업들은 덜 빠집니다. 근데 진짜 비싸게 상장을 하는 기업들은 정말 많이 빠져요. 그래서 이 다산네트웍스라는 기업도 보면 상장해서 이제 빠지고 하다가 이때가 2000년도였으니까 닷컴 버블이 끝날 때네. 그러다가 이제 닷컴 버블이 마무리되고 꺼진 다음에 이제 다시 반등이 나올 때 또 이제 제 위치까지 올렸다가 29,000원 고점을 찍고 자 3,000원까지 빠졌습니다. 거의 약 90% 하락을 했죠. 자, 90% 하락했다가 3,000원에서 다시 15,000원 올라갔다가 또 빠져요. 그럼 이제 이런 변동성들을 보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 이거는 이 변동성이 이렇게 심해서 이게 도박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가치에 수렴해서 맞춰가는 그 과정인 거예요, 이게. 기업이 진짜 성장을 하고 돈을 벌어서, 지금은 버블이었어도 나중에는 돈을 벌어서 그 가치만큼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가능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싼 구간에는 항상 사지 않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비싼 구간에서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가치에 회귀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주가라는 거는 결국은 가치에 회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치를 기준으로 삼는 거죠. 싸면은 올라가게 돼 있고 비싸면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 시점이 어딜지를 모르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이 시점을 맞추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투자라는 게.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적정 가치가 내가 판단했을 때 3만원인데 지금 1만원에 있으면 자 이거를 15,000원 밑에서는 저는 이제 제 기준에는 100% 이상 상승 여력이 있는 구간에서는 이제 편입 포지션들을 보거든요. 15,000원 밑에서는 항상 좋은 기회인 거예요. 이게 10,000원이 가든 5,000원이 가든 3,000원이 가든 만원 이제 적정 가치가 3만원인데 3,000원도 갈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000%가 올랐는데 엄청 비싼 기업이 있고 1000%가 올랐는데도 비싸지 않은 기업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공부량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투자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거는 어떻게 확실하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가치를 반영을 하는 부분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이익 밸류를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PER이라는 게 있고 이건 이제 이익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ROE. 이제 성장률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할 땐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해서 내가 가치 산출을 어떻게 할 거냐는 이제 본인 몫인 거예요. 또 PBR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자산 가치. 그러면 자산과 성장률 이익 그리고 뭐 이제 뭐 주당 순이익 뭐 등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뭐 EV, EBITDA부터 해서 막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사실 요 세 개만 대충 봐요. 요 세 개만 대충 보고 어차피 적정 가치라는 거는 정확한 가치라는 거는 산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력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체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자 거기 구간까지 올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운이 좋으면 무슨 테마를 타고 막 한두 달만 해도 올라가기도 하고 어쩔 때는 막 5년씩 걸리기도 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판단을 내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투자를 해나갈 건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주식 투자에서 이제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이게 3만원인데 어떤 기업이 지금 1만원 하고 어떤 기업이 5천원 하고 어떤 기업이 뭐 예를 들어서 1만 5천원 해요. 근데 5천원짜리 기업이 빨리 갈 때도 있고 이 기업이 이렇게 갈 때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만원에서 3만원까지 가는데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15,000원짜리가 이제 3만원까지 가는데 2년이 걸리고 5천원짜리가 가장 많이 올라가는데 이게 3달 만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3만원 갈 때까지 보유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중간에 판다 그래도 팔아가면서도 보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중간에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좀 줄여 한다 그래도 어때요? 3만원 갈 때까지는 보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 업사이드가 나오면 이게 5만원이 만약에 나중에 적정가치가 5만원까지 올라가면 5만원까지 보유하는 거고, 이게 적정가치가 조금 내려가고 2만원까지 내려오면 자 2만원 구간에서 대충 이제 뭐 포지션을 정리를 하는 거고, 요런 것들에 대한 어떤 판단 기준이 있으면 시간을 정해놓는 게 아니고 그냥 도달할 때까지 보유하는 거란 말이에요.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는 거지. 이게 정확히 뭐 3년 기다리면 올 거다, 5년 기다리면 올 거다, 1년 기다리면 올 거다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운이 좋으면 한 달에서 뭐 6개월 만에 오는 거고, 운이 없으면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어떤 게 빠를 거다, 이게 빠를 거다, 저게 빠를 거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해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이제 확률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그린 뉴딜이라 그러면 이게 3년, 5년 후에 업사이드가 얼마나 잡히고 적정가치 얼마나 산출됐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시작이 되고 언제부터 이익이 본격적으로 찍힐지, 지금 저렴한 기업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나가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린 뉴딜이라는 요 어떤 신재생 에너지라는 테마에다가 내가 투자를 한다 그래도 이게 진짜 성장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투자할지는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인 방향성을 계속 찾아가는 거지, 투자라는 거는 어떤 정해진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다산 네트워크스를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이거 만약에 22,000원에서 업사이드가 좀 나오면 자 29,000원 요 정도, 요 자리는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TSE처럼 업사이드 빡 찍히면서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TSE도 거의 약 80% 정도가 빠졌습니다. 한 6년, 7년, 한 7년 동안, 자, 처음 상장을 하고 한 7년 동안 80%가 빠졌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넘어섰죠. 지금도 이제 비싸지 않아요. TSE라는 기업은 많이 비싸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업황이 뭔가 잘못돼서 기업이 뭔가 이제 적자를 찍고 진짜 자산을 깨먹는 그런 구간이 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이게 조정을 온다 그래도 계속 올라가는 거죠. 이런 기업들은. 그럼 무언가 문제가 생기거나 너무 비싼 구간이 오기 전에는 이걸 TSE라는 기업을 갖고 있으면 내려야 돼요, 안 내려야 돼요? 안 내려야죠. 다시 살 수 있는 자리를 줄지 안 줄지를 모르는데, 살 수 있는 자리를 주면 그게 뭐 2만원이든 25,000원이든 또 사야죠. 저렴한 구간이 온다 그러면 내가 판단을 했을 때 이게 뭐 내가 전에 5,000원대 뭐 예를 들어서 5,000원대 만원대 샀었는데 2만원대 어떻게 사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자, 다산 네트워크스가 나중에 예를 들어서 2만원 3만원 넘어가서 뭐 이게 예를 들어 10만원까지 갔다가 다시 뭐 2만원 5만원까지 예를 들어 온다 그래도 5만원에도 또 사야 되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5,000원 만원에 샀다고 5만원에 싼데 안 살 수가 없잖아요. 주식 투자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매도라는 게 크게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매수라는 거는 의미를 둬야 돼요. 이거는 이제 내가 이익을 크게 낼 수 있는 포지션들을 최대한 골라가려는 노력을 해야 되니까, 매수라는 거는 고민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매도라는 거는 그냥 대충 해도 됩니다. 근데 대충 하다 보면 요런 게 왔을 때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가 있는 거죠. 야, 6,000원에 딱 해서 12,000원에 팔라 그랬는데 이게 11,500원에서 이게 뭐 3,000원까지 내려와 버려. 그럼 이제 멘탈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잠깐의 작은 변동성일 뿐인 거예요.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를 이해를 해야 돼요.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산 네트워크스라는 기업도 이제 나중에 지나고 보세요. 이제 1년이 되든 2년이 지나든 뭐 어떻게 되면 빠르면 뭐 몇 개월 만에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적정가치 22,000원이라 그러면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올라올지, 이 자리에서 예를 들어 조정이 받았다 여기서 3년 쉬었다가 올라올지, 뭐 당장 뭐 다음 달에 올라갈지, 무슨 뭐 이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요. 아무도 알 수가 없지. 당장 일단 이 다산네트워크스라는 기업의 내용을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지만 자회사가 이제 미국에 상장돼 있어요. 미국에. 지금 미국이 5G 투자를 할 건데, 자, 중국을 배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국에 있는 기업들의 좀 이제 수주를 몰아주고 이런 부분들이 뭔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수혜를 많이 보게 되면 업사이드가 뭐 100%가 더 나올지 200%가 더 나올지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기업들은.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한 번 이제 잘못해서 다 팔아버리면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안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업황이 끝나버릴 수 있으니까. 이게 뭐 5만원 10만원 갔다가 업황이 끝나버리면 이건 이제 못 사는 거지 뭐. 업황이 끝났으면 이제 내려올 일만 남았는데 어떻게 사요 그런 주식을. 그러니까 좋은 기회를 한번 잡았을 때는 이거를 뭐 빨리 팔았다 늦게 팔았다가 고민을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이 기업보다 더 좋은 기업이 발견되기 전까지 뭐 보유를 한다든가, 아니면 내 기준하에 어떤 포지션들을 이제 반복적으로 취해간다라든가, 그런 어떤 고민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걸 이때 팔았니 저때 팔았니, 아쉽다 100%에 팔았는데 야 이게 300% 갔네, 그때 팔지 말걸, 무슨 뭐 100%에 팔라고 그랬는데 90% 딱 찍고 내려와갖고 마이너스 30% 갔네, 아이고 나 죽겠다. 뭐 예를 들어 95%까지 갔다가 이 회사가 상장 폐지됐네. 자 보세요, 95%까지 갔다가 100%에 못 팔고 상장 폐지가 됐어요. 이런 기억이 있는 사람이 100%까지 기다릴 수 있겠냐고요. 이런 하나의 기억만 있으면. 어떤 종목은 100%도 갔다가 300%도 갔다 1000%도 갔다 이런 거 다 경험해보면,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이거 뭐 비용이지 뭐, 이렇게 생각해버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방면에 여러 가지의 변동성에 대한 경험들을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주식 투자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항상 이해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장기 투자에 대한 이해는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영업을 하든지 기업을 하든지 예를 들어 투자를 해요. 1억이든 10억이든 뭐 투자를 해.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20억 벌고 100억 벌고 하려고 그러면, 자 투자를 하면 뭐래요? 쉽게 말하면 뭘 만들든지, 만들라는 뭐 장비를 사가지고 뭘 찍어서 반도체를 만들어서 팔면 반도체를 팔아서 이제 수익을 남겨서 이 수익이 뭐 차곡차곡 쌓이려 그러면 이 이상을 벌려면 1억 투자한 거 10억 투자한 거 이 이상을 벌어내려 그러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이 시간을 투자하려고 그러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변동성을 견디는 연습들을 지금 회원분들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00%의 절반 자르고, 제가 이제 시스템은 짜드렸지만, 자, 절반 자르고 보유하고 이런 것들은 심리적인 관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것도 단기적인 트레이딩이란 말이에요. 사실 뭐 100% 수익이라든가 뭐 200% 수익에 뭐 자르고 가고 뭐 이런 것들도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이에요. 근데 왜 이런 트레이딩을 먼저 연습을 할까요? 왜? 심리적으로 내가 일단 안정이 돼야지 오래 투자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시스템들을 짠 거란 말이에요. 100%에 팔고 말고 이게 사실 뭐가 중요하겠어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런 경험도 애초에 없잖아요. 100%라는 수익을, 자, 주식을 끌고 가서 보유하는 기간을 끌고 가고 늘려가고 해가지고 100%라는 수익도 내가 경험해보고 이걸 반복적으로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경험해본 사람들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거는 주식 투자에서 100%라는 수익률은 진짜 짧은 수익이거든요. 이제 회원분들은 차츰차츰 이해가 갈 거예요. 왜 이게 작은 수익이고 왜 짧은 수익인지. 그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은 사이즈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100%라는 수익이 작아 보이면 3% 수익, 10% 수익에다 베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베팅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단기 포지션을 취할 수가 없다고요. 돈으로도 보이지 않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 용돈이 100억인데 한 달 용돈이 100억이라고 쳐보자고요. 한 달 용돈이 100억인데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가 길거리에 떨어져 있으면 이거 죽겠냐고. 이거 죽겠어요? 내가 이거 죽는 시간이 더 아까운데? 빨리 100억을 써야 되는데?
한 달 용돈이 100억인데 100억 다 쓰려면 힘들어 죽겠는데, 예? 이거 길거리에 10,000원 떨어져 있으면 이거 10,000원짜리 죽겠냐고. 다 나 같은 사람들이나 죽고 하는 거지. 그런 거나 똑같은 거라는 거죠. 사이즈가 다른 거예요, 사이즈가. 3%, 10% 수익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은 요 수익도 되게 커 보이는 거고, 자, 1000%, 10,000% 수익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은 100%란 수익은 굉장히, 이건 수익도 아닌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럼 이런 사이즈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점점점 장기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그릇을 키워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장기 투자를 하는 거는, 자, 기업이 돈을 벌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한테. 우리가 투자를 하면 어디다 투자하는 거예요? 자, 기업에다 투자를 하는 거죠. 기업이 돈을 나에게 벌어주는 거예요. 내가 투자를 해요. 내가 투자를 해, 기업에다. 그러면 기업이 돈을 벌어서 그걸 나눠주는 거야. 이익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주식이에요. 그쵸? 주식이라는 거는 기업의 지분이잖아요. 그럼 난 기업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기업이 돈을 벌어서 나한테 이익을 나눠주는 거예요. 뭘로 나눠줘요? 배당으로도 나눠주고, 또 지분 가치가 올라가서, 지분 가치를 이제 평가 이익을 만들어주고, 그런 것들을 해주는 건데, 보통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은 어때요?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내가 돈 벌라 그래.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사고 팔아가지고 내가 돈 벌라 그런다고. 삼성전자를 사고 팔아가지고 내가 돈 벌라 그래. 이 차익을 남기려고 그러는 거죠. 그럼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이게. 계속 더 비싸게 사주는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1만원인데, 예? 지금 예를 들어서 9,000원에 거래가 돼. 그럼 내가 9,000원에 사서 누가 10,000원에 팔아야지. 이건 합리적이죠. 그쵸? 근데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제 1만원짜리인데 3만원에 사서 5만원에 팔아야지? 이게 합리적이 아니잖아요. 이건 이상한 거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이거는 가능해. 1만원인데 15,000원에 사서 이게 기업이 5만원까지 성장하면 팔아야지. 이거는 합리적인 거죠. 근데 15,000원에 사서 지금 1만원인데 이거 2만원에 팔아야지. 이건 개새끼잖아, 이거. 2만원에 산 사람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쵸? 이런 생각을 갖고 투자를 하면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시황에서 이야기 했던 것처럼 지금 신풍제약이라는 주식이 얼만데, 이게. 이거 사고 팔고 하는 사람이 이 기업이 얼마인지 관심이 있냐고요. 이거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만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투자자가 아니에요. 투기꾼이에요, 투기꾼. 그래서 투기꾼들이 돈을 버냐? 자, 투기꾼이 돈을 버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자, 타짜라는 영화를 보면 여기에서 사람 목숨을 부지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 타짜라는 영화에서 전부 다 도박하는 새끼들이야. 근데 얘네들이 무슨 깡패도 있고 건달도 있고 생활하는 행님들도 있고 그래요. 여기에서 살아남는 애들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걔만 살면 곤이만 살잖아요, 곤이만. 싸우다가 칼 맞아 죽고, 뭐해서 죽고,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다 뒤지는 거예요, 그냥. 투기꾼들은 결국 다 뒤지는 거예요. 그 중에 진짜 운 좋은 새끼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레이더, 스캐핑, 이런 사람들 보면, 1%도 못 살아남아요. 거의, 그러니까 1%가 단기적으로 살아남아. 한 5년, 10년 동안은 10억 벌었네, 100억 벌었네 하면서 떠들어. 그러다가 결국은, 이게 좀 한 20년, 30년 지나면, 언젠가 한번 판단 미스해갖고 다 깡통나요. 그리고 진짜 평생 주식시장을 떠날 때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0.1%, 0.001%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투기꾼들 중에 타짜는 그 정도 비율밖에 안 된다고. 근데 왜 다 그 짓거리 하고 있냐고. 투자하면 100% 다 이길 수 있는데, 20년 투자하면 100% 다 이길 수 있어요. 분산해서 20년 투자하면 수익률의 차이만 있는 거지 100% 다 이길 수 있다고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제가 영상으로도 계속 증명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항상 정석으로 해야 돼, 정석으로. 투자는 정석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절대 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어리석은 건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100% 이기는 방법이 있다. 100% 이기는 방법이 있는데 사람들은 0.1%의 대박을 쫓아요. 여기에 사람이 몰려. 99%가 몰려요, 여기.
자, 100% 이기는 방법에는 1%밖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지금 우리 회원분들이 자, 1%밖에 관심을 안 가지는 거라고. 제 유튜브고 뭐 이런 게 왜 인기가 없어요? 예? 제가 물론 마케팅도 못하고 영상도 그지같이 만들고 뭐 이런 부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왜? 종목 추천 안 해주고, 예? 종목 추천 안 해줘. 그리고 이런 원론적인 얘기만 해. 아, 당장 나는 내일 사야 되는데 살 종목 주는 데도 돌아다녀야지.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 하는 영상을 볼 시간이 어딨어. 그렇잖아요. 개나 소나 다 깡통 나는 거예요. 결국은 언젠가는 깡통 나는 거야. 지지 않기 위해서 장기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을 나눠 가지기 위해서 장기 투자를 하는 거지. 기업을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라고 우리가 투기꾼의 마인드로 투자를 접근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본질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 장기 투자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오래 보유하는 게 장기 투자가 아니에요. 그냥 제 가치까지 올라가는데 보통 오래 걸리니까 장기 투자를 하는 거예요. 제 가치까지 도달하는데 상승률이 예를 들어 1만원에서 5만원, 10만원 갈 걸 사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게 5만원, 10만원까지 성장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뭐 테마 타서 빠바박 솟아버리는 경우는 진짜 운이 좋은 거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거고, 대부분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 5배 성장하려면 10배 성장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기업이 이렇게 성장하는 시간을 줘야죠, 우리가 투자자면. 그렇죠? 그래서 오래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는 거지. 시간을 정해놓고 5년 투자해야지 하고 1년 투자가 장기 투자야. 이런 시간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장기 투자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변동성은 뭐예요? 장기 투자를 하면서 견디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변동성이라는 건 다 단기적인 거니까. 이게 뭐 1년짜리든 6개월짜리든 3개월짜리든 뭐 2주짜리든 다 단기적인 거잖아요, 변동성은. 그러니까 이런 오랜 기다림이 필요하려 그러면, 수익을 내가 충분히 내려 그러면 이런 변동성을 견뎌야 되는 거죠. 그럼 견디는 연습을 해야 수익을 키워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내가 보유할 거다. 그렇게 장기적으로 보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고민들이 먼저 들어가야죠. 그리고 그 중에 변동성이 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월급 따박따박 받으니까 더 살 거다. 무슨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의 기준이. 이런 기준들을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그걸 정립해 나가다 보면 무조건 성공합니다. 투자를 해서 실패라는 건